입에서 피가 나면 치과 질환일까요? 내과 질환일까요? 이거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양치할 때나 혹시 가끔 피가 섞여서 나와시는 분들이 고민일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예, 입 안에서 피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강 내 문제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피의 경우에도 입 안쪽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입 안의 문제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과적으로 좀 더 위중하게 보는 질환은요. 더 내장기관에서 나오는 피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화기 쪽, 특히 식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토혈 증상인 경우. 네. 그리고 호흡기 쪽에서 나오게 되는 객혈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한 특징을 좀 보시면은요. 네. 이 위나 식도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피의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위산이 많이 섞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피 색깔이 좀 더 검붉게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구토가 동반되면서 찢어지고 나는 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무서운 용어가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요 식도 안쪽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위궤양 아니면 식도나 위쪽에 암이 있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 토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객혈은 기관지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보통은 성대 이제 안쪽에서 있는 그쪽이 터지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침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리고 이 피는 이제 공기가 오히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좀 있거나 오히려 더 선홍색을 띠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폐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폐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폐결핵 같은 그런 질환, 염증성 혹은 감염성 질환들뿐만 아니라 폐암과 같이 무서운 질환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좀 드문 질환들 중에는 폐 안쪽에 이렇게 동공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진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염증에 의한 것이든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객혈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토혈이나 객혈 모두에서 그 상당히 위중한 질환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은 반드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객혈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잇몸이 안 좋을 때 피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양치할 때도 그렇고, 강 교수님? 네, 잇몸이 안 좋으시면은 구강 내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잇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치주 질환, 치은염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건강한 잇몸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처럼 이렇게 선홍빛깔에 그리고 잇몸이 딱 봐도 뭔가 탄력이 있어 보이죠. 네. 네. 저희가 얼굴 피부 탄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네. 잇몸도 약간 탄력이 있고 약간 생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잇몸이 좀 빨갛게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 증상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치태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관리를 안 하시고 치석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급성의 치주염이 나타나게 되는 치주염. 겁니다. 치주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치아를 감싸는 잇몸 뼈가 흡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잇몸에 탄력이 없어지고 환자분들께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이때쯤에 보통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까매졌어. 만성 치주염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요. 예. 만성 치주염은 딱 보시기에도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아프실 드실 것 겁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성 치주염은 치아 동요도도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치아의 움직임까지 느껴진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칫솔질 하다가 그냥 피나면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죠. 그냥 넘겼는데 맞아요. 이까지 빼야 된다니까 너무 두려운데요. 그럼 치주 질환을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보통 뭐든지 아프면 빨갛고 아프고 그리고 뭔가 피가 나고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잇몸 질환,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빨갛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잇몸에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뭔가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입냄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입냄새는 이런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가까우신 분 중에서 입냄새가 나시면 한번 치과를 방문하시라고 권유를 드려보시는 것도 말해줘야겠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약간의 치아의 흔들림은 정상적인 범주이겠지만 좀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반드시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셔가지고 진단과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입냄새 나나요? 아니 가까이는 가기 싫어요. 말해주세요. 나도 병원에 가봐야 되니까 나면. 근데 여기선 안 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잇몸이 안 좋아서 뭐 병원에 가면 사실 막 침 같은 걸 막 찌른다 그래가지고 맞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네. 그런 진료가 되나요? 아프기도 하던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검사 방법이 저희가 그 탐침으로 치주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탐침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런 기구입니다. 진짜 뾰족하네요, 네. 선생님. 네, 손잡이가 있고 끝부분이 이렇게 좀 뾰족한 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강내로 넣고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다가 이 탐침을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치아 주위를 감싸는 뼈가 흡수가 됐는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보기만 해도 방법입니다. 아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검사 저도 사실 받기 좀 꺼려할 정도로 사실 할 때마다 좀 통증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아프겠어요. 이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실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이유가 예, 예. 저희가 물론 엑스레이 뭐 이런 치과 가서 찍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치아 주위를 감싸는 잇몸뼈의 흡수 정도, 즉 잇몸이 내려간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탐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잇몸뼈가 얼만큼 내려갔고 이 잇몸뼈와 잇몸 사이에 얼만큼의 치주낭, 즉 염증이 차 있는지를 보는 데는 이 검사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너무 아프면 저희가 뿌리는 마취를 한 다음에 하면 좀 통증이 덜 하시니까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 검사하실 때 뿌리는 마취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뿌리는 마취. 네, 그러면 좀 통증이 좀 덜해서 검사 받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 탐침으로 찌르잖아요. 이게 탐침이 쑥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탐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깊이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하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네.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찔렀을 때 뭐 3mm 이내일 경우에는 아주 잇몸이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덜 들어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탐침 깊이가 7mm, 10mm를 넘어가게 쑥 되면 들어가면 안 좋은 거고. 거의 뭐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발치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초장에 그냥 딱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안 아픈 걸로 좀. 사실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안 아프기 전에 치과에 내원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안 아프게 조기에 치료하시는 방법은 치석이 쌓였을 때 스케일링을 저희가 하면은 어느 정도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스케일링을.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스케일링으로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마취를 하고 잇몸 깊숙이 조금 스케일러를 좀 깊게 넣어서 치료를 하면서 좀 치아 뿌리의 표면을 좀 깨끗하게 긁어내는 치근 활택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정도를 또 넘어서 너무 넘어서면. 늦게 오시면 예. 그러면은 그때는 잇몸을 열고 안쪽에 완전히 긁어내고 너무 좀 무섭다. 필요할 경우에는 잇몸뼈도 다듬는 수술까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도 관리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치아를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꺼려하시는 뭐 임플란트 치료라든가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치금 활택술 선에서 네. 치료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야 가는 곳이 치과가 맞아, 아니라 가기 주기적으로 가서 치석을 제거해 주는 곳이 치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